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관리 자동화 솔루션인 캐치CQ를 운영하고 있는 온에피플의 대표 조아영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개인정보 수집부터 이용 제공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는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의 개인정보 관리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만들면서 이 규제를 어떻게 해야 소규모 사업자들도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서비스를 1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발표 순서는 먼저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해해야 되는 만큼의 GDPR, 이 이해가 1차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소규모 사업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들의 이제 현황을 우리가 일단 이해해야겠죠. 보통 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 소규모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2021년도에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이제 96%가 전담 인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담당자는 없지만 회사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글로벌 진출을 하는 건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도 없다 보니 국내 규제를 준수하기도 힘든데 해외 규제까지 같이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GDPR이 이제 나오면서 주변에서 이제 개인정보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다. 우리는 이대로 괜찮을까? 근데 담당자는 없다 하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 계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이랑 EU랑 개인정보 적절성 결정이 통과됐다. 이 소식과 이제 미디어에서 한국 기업들의 이제 개인정보 관련한 부담들이 많이 이제 다소 완화됐다라는 미디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희 고객사들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통과됐으면 이제 GDPR은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내법만 하면 되나요?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가 이동될 때는 관련한 규제, 관련한 어떤 추가적인 인증이나 체결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만 EU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 자체는 뭐 동의를 받든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든지 하는 내용들에서는 EU의 그 GDPR 제반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는 서비스에 국내로 와서 국내의 개인정보가 저장될 때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DPR 하는데 사실 GDPR이 뭔지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이드도 보고 뭐도 보고 하면 거기에는 뭐 전문이 173개인데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들께서 딱 이해해야 되는 원포인트 레슨으로 GDPR을 설명드리면 간단해요. EU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정보 주체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준다. 그 내용이 GDPR이라는 그 규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정보 통제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다 개인정보의 주인은 정보 주체인 개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이 이제 이 개인정보 써도 됩니까?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써도 돼요? 그럼 이제 정보 주체가 네, 써도 됩니다. 라고 하는 내 정보 허락받고 쓰세요.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알려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원치 않으니까 철회해주세요. 삭제해주세요. 하는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 주체 스스로에게 주도록 이제 규제화한 것이 GDPR이고요. 이제 그런 규제에 대한 내용, 기업의 어떤 의무 이런 사항들이 이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GDPR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이 이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GDPR 이제 원포인트 말씀드렸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업이 준비해야 되는 건 딱 그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에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잘 보장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요게 이제 소규모 사업자분들께서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고려 사항인데요. 그 고려 사항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우리의 서비스의 그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이 그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집한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고 제공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되고, 이 과정 안에서 내 정보가 언제 어떻게 동의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 내용들이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GDPR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유효한 동의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에는 조건이 붙는다는 건데요. 그 필수 조건 중엔 첫 번째로 자유롭게 이제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리고 사전에 동의해서 뭐 어떤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수집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보의 그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 그리고 처리하는 목적별로 개개별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또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해당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체크박스를 구현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유효한 동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졌으면 그 조건 안에서 데이터가 수집됐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동의 이력을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동의 이력을 이 받은 동의를 입증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언제 어떻게 그 당시의 동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 이력을 관리해야 되고요. 정보 주체가 자기가 동의한 사실을 언제든지 인지할 수 있고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같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되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한 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거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상황이거나 해서 어떤 경우에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상황, 그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동의받은 목적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동의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우리가 국내법도 지키면서 GDPR도 같이 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냐고 했을 때, 동의 이력을 관리하는 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스텝별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동의 받아야 하는 정보가 어떤 건지 식별해야 돼요.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건 개인정보여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건 민감정보여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건 동의받지 않아도 되고 하는 사항들을 1차적으로는 식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동의를 목적과 항목에 맞게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GDPR에서는 동의서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이런 용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동의할 때 주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알려주고, 그 밖의 내용들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내법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거라고 하면 주요하게 처리해야 되는 내용은 목적, 항목, 보유용 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뭐 그 밖에 몇몇 가지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을 국내의 동의서와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셔도 충분히 두 개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려고 하는 항목이랑 목적에 맞게 동의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하시고 체크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보 수집할 때 입증 가능한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실무에서 이 입증 가능한 방식의 동의 이력을 구성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땐 앱으로 받고, 어떨 땐 이메일, 홈페이지 뭐 다양하게 받는데요. 이렇게 채널별로 개인정보가 수집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내용에 동의를 했었는지 그 내용들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여야 실제 그거에 대한 관리 비용을 줄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홈페이지에서 제가 뭐 마케팅 수신 동의를 했는데 이메일을 받고 거기에서 광고성 정보 더 이상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수신 거부를 했다고 하면 이게 중앙에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이메일 시스템에서 동의 철회된 사실을 확인해서 회원 데이터랑 싱크를 맞춰줘야 되는 데이터 정합성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관리에 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입증 사실을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처리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개인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필요 최소한의 권한에 따라 이제 최소한의 사람이 해당하는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GDPR이랑 국내 개인정보랑 조금 다른 건 GDPR은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일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직원 수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개인정보 수집하고 EU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할지라도 같은 컴플라이언스의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기록도 이제 같이 기록을 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이 되면 파기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 이력을 조회하고 동의 당시의 동의서가 어떤 내용이었고 동의할 당시에 제출했던 개인정보는 어떤 항목이었고 원치 않으면 동의 내용을 목적별로 철회도 할 수 있고 삭제도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이동권도 요청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처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동의 이력 관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관리가 이제 소기업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서비스를 중심으로 두고 거기에서 어떻게 각각의 권리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제 개인정보 동의 이력을 관리하시면은 네, 쉽고 정확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서비스 오늘 말씀드린 전체의 내용이 자동화된 서비스를 캐치CQ가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구에 브로셔를 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